미래 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 임종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모시고 또 최근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좀 투자할 만한 그런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에 상대적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주인데요. 배당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워낙 이제 다이나믹하게 네.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뭐 원자재 가격 상승,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금리 상승, 또 뭐 팬데믹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슈고, 또 이웃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 정책도 있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뭐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어쨌든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위험을 아예 회피하고자 현금만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질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런 변동성을 피하면서 투자하고자 했을 때 그나마 실질적으로 좀 보이는 게 배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배당을 한다는 의미를 따져보면은 배당의 원천이 결국은 회사가 이익이 나야지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이제 배당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단순히 특정 시점에 배당이 높은 기업, 뭐 고배당주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고 이걸 좀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하락장에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좀 안전하고, 네. 그렇죠? 꾸준히 캐시플로우 창출하고, 그래서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배당주가 근데 사실 다 같은 배당주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배당주 고를 때 뭘 봐야 되는지, 약간 좀 우량 배당주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개별 종목이기도 하고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배당주 정의를 생각한다면 특정 시점에 배당금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라는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일단 주당 배당금이 있고, 주가 대비 주당 배당금이 얼마나라고 하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있고, 기업의 이익 대비 배당금이 얼마나 크냐는 이제 배당 성향, 네.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다만 고배당주 혹은 뭐 배당주라는 정의가 그러니까 특정 시점,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돼 왔느냐, 혹은 지금이 아닌 나중에 미래에도 이런 배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연속성을 보는 거는 조금 기본적인 배당주를 보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과 더불어서 성장에 대한 개념도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배당 성장주를 보는 게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 투자자 입장,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은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건데, 그 주주 입장에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를 생각하면 사실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주가가 오른다는 건 사실 개별 기업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주주들에게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편다든가, 아니면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배당금 지급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 10년간의 S&P 500 기업의 연간 이렇게 주주 환원 추이를 보면은 네. 배당금 같은 경우가 쭉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바탕에는 결국에는 이제 순이익 증가하는 모습도 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해서 배당이 높은 기업도 물론 뭐 투자자별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이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투자 입장에서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초보 투자자가 그 배당 수익률만 보고 헉해가지고 야 이거 지금 투자만 10% 주네 라고 이제 덜컥 투자를 하는 실수를 범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뭔가 그게 이제 일회성일 수도 있고, 대신에 배당 그 수익률의 공식이 배당금 나누기 주가다 보니까
사실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당금은 이제 작년 배당금이고 최근에 주가가 막 급락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연속성. 지금 현재 이 배당금 수준을 얼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 수 있을지, 뭐 성장을 할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주가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지금 주가가 낮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일 수 있는 착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을 잘 고르는 게 핵심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이제 그 S&P 500, 즉 미국 주식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뭐 배당 현황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저희 시청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 한국 배당주와 그 미국 배당주,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런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동일한 성격의 배당주라면 이게 국내 투자나 아니면 해외 투자나 뭐 결국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를 차치하고 그냥 개별 기업 단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우량한 배당주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뭐 여기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배당 성장주를 개별 종목이 아닌 인덱스로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성장주라는 컨셉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현금 창출을 하고 꾸준하게 이제 배당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시장 1등 기업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그런데 한국에서 1위인 기업과 미국 시장에서 1위인 기업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인덱스로 접근한다면 미국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본시장 역사도 오래됐고 그런 종목 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더불어서 주주 환원 정책도 굉장히 적극적인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 투자 측면에서 배당 성장주를 본다면 뭐 좀 한국과 미국 선택할 때 어디가 나을지는 좀 보이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주주 환원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뭔가 약간 그 주주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한데, 확실히 좀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거의 뭐 주주 환원 아니면은 아예 그냥 성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은 뭔가 약간 좀 시장에서 외면을 받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이지 그 미국 그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그냥 배당 성장주가 일반적으로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별칭도 따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배당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늘려왔냐에 따라서 이제 좀 배당 성장주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5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을 디비던드 블루칩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말로 하면 배당 유망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배당 블루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말 기준으로 하면 미국 시장에 전체 상장된 이 배당 블루칩이 357개 가량이 되고요. 네. 그리고 10년 이상 늘려온 기업을 디비던드 어치버라고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얘네들은 뭐 어느 정도 성취했다, 성공적으로 뭐 배당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4월 말 기준으로 34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을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직역하면 배당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4월 말 기준으로 64개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50년 이상 배당금을 그냥 쭉 지급한 것도 아니고요. 계속 늘려온 애들이 38개. 그러니까 디비던드 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38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소비자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3M, 뭐 P&G, 뭐 콜게이트, 치약으로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죠. 코카콜라도 있고요. 뭐 맥도날드도 있고, 이런 소비자 기업들이 많고, 뭐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리츠에 투자하는 부동산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급을 했던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배당 귀족주가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별칭이 있잖아요. 이 셋 중에서 뭐 한 가지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약간 좀 투자 매력이 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배당 귀족주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25년 이상 배당을 꾸준하게 늘려온 기업인데, 아무래도 투자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도입부에도 제가 이제 특정 시점에 배당금이 얼마나 높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얼마나 긴 기간 동안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유지될 수 있을지 좀 보이는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5년을 뭐 이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25년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 말이 25년이지 굉장히 긴 기간이지 않습니다. 네. 강산이 2번 반 그쵸. 변할 시기인데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25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무슨 일들이 좀 있었는지 몇 가지를 꼽아보면 일단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죠. 네. 인터넷 기업들이 엄청 활용항이었다가 이제 좀 폭락하면서 그런 위기가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침체된 바가 있었고 또 2003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사태가 나오면서 뭐 유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이러면서 또 경기가 조금 꺾이는 부분이 있었고 또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뭐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대표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있었고요. 또 이걸 좀 더 땡겨가지고 최근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재정 위기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줬고 또 브렉시트가 단행되면서 또 타격을 줬었죠. 또 가까운 근래에는 미중 무역 전쟁부터 해서 여전히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만 몇 가지를 꼽아봐도 2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경기의 불안과 호황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여러 번, 네. 다이나믹한 이벤트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이 배당을 쭉 준 거를 넘어서 계속 늘려왔다는 거는 그 기업이 정말 어떻게 보면 견조한 기업인 거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했다는 거고 실적도 꾸준하게 나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그냥 그 기업의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배당 귀족이 있고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배당 킹이잖아요. 네. 근데 하필 뭐 배당 킹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배당 귀족이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배당 귀족 안에는 배당 킹도 포함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진짜. 결국에 이제 50년 이상 지급한 기업도 그 인덱스 구성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50년 이상 배당 기업은 이제 38개니까 사실 뭐 38개만 투자를 하면 더 좋지 않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네네. 뭐 사실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분산 투자 차원에서 본다면 64개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그것도 긴 시간이다. 뭔가 이렇게 경제 사이클을 감안해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요 25년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당 귀족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이 리스크가 적으면은 리턴도 적지 않느냐. 그만큼 뭔가 배당금을 거의 한 25년 동안 계속해서 늘려온 종목이라면은 엄청나게 탄탄하고 우량한 기업은 맞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성장성은 낮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기대 수익률은 시장 지수를 쫓아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S&P 500 대비 이 배당 귀족주 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뭐 여태까지 이제 배당주의 성격 그리고 배당 성장주, 이제 배당 귀족주까지 말씀드리면서 안정성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대부분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이게 투자를 하는데 안정성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쵸.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네. 성장도 봐야 되는데 배당 귀족주는 배당과 성장 둘 다 추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당을 통한 수익률 그리고 주가 상승을 통한 수익률 둘 다 추구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배당 귀족주를 배당 성장주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인컴이 나오는 성장주라고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배당 귀족주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진 기업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장보다도 배당 수익률을 조금 높게 제공하는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도 S&P 500 지수 대비해서 과거의 연도별로 배당 수익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뭐 그 폭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소폭 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성과 측면에서도 뭐 90년도부터 쭉 이제 긴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계열로 수익률을 보면은 우상향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 대비 약 1.3배? 물론 긴 기간이고 그 상회하는 폭이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갖췄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점은 앞서 도입부에서도 제가 배당주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안정성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당 귀족주도 실제로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배당 귀족주 예시를 아까 몇 개 들어드렸는데 필수 소비재 기업들 이제 주로 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네. 업계에서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격 전가력을 소비자한테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좀 빠질 때 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네. 좀 약간 좀 안정성 측면에서 부각을 갖다 보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당 귀족 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출시된 ETF가 있잖아요. 타이거 미국 S&P 배당 귀족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최근에 상장이 된 상품입니다. 5월 17일에 신규로 상장이 되었고요. 기초 지수는 S&P 500 배당 귀족 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방법론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 S&P 지수 편입 종목 중에서 최소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본 종목 가운데서 뭐 유동 시가총액, 평균 거래대금 요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최소 40개 이상 기업을 편입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숫자가 40개가 안 되거나 혹은 다 필터링해서 산출을 했는데 특정 섹터의 비중이 30%가 넘는다. 이러면은 25년의 요건을 좀 낮춰서 20년 이상 배당금 늘린 기업까지 해가지고 모두 동일 가중으로 편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64개 종목, 그러니까 아까 배당 귀족주가 총 64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64개로 구성이 되고요. 연 4회 분기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약간 배당이 보통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분기 배당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한번 분기 단위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좀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인 것 같네요. 네네네. 실제로 종목 교체, 그러니까 분기 리밸런싱이 비중 조절을 연 4회 하고요. 종목 교체는 네. 연 1회, 연 1호에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 얼마나 대단한 종목이길래 25년 이상 또 배당금을 증가시키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아까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언급을 드렸는데 네. 배당 연속 그 기간이 좀 긴 기업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3M,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속 배당 기간이 59년, 네, 60년 가까이 되고 완전 할아버지네요. 네. 내년 되면 60년 되는 거죠. 그리고 코카콜라, 뭐 말할 나위 없죠. 네. 그리고 콜게이트, 그러니까 생활 필수 소비재 이제 기업인데 우리에게는 치약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고 거기에 뭐 존슨앤존슨도 너무나 유명한 회사고 P&G, 네. 뭐 다국적 기업이죠. 생활 필수품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언급드린 기업들이 다 50년 이상 배당 킹에 해당하는 기업들이고요. 네. 이 밖에도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누구나 한 번씩 정말 우량 기업이거나 안전한 기업으로 들었던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자리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그 미국에도 관련 ETF가 있잖아요. 네. 상당히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블, 네. NOBL이라고 해서 이거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으로 투자를 할지 아니면 뭐 해외 주식으로 투자를 할지. 그래서 이 노블 대비 타이거 미국 S&P 배당 귀족의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상품의 기초 지수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타이거 ETF 같은 경우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환에 대해서 오픈을 합니다. 환해지를 안 하기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타이거 ETF나 요게 ETF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다만 이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상품은 굳이 이제 밤새서 요즘에는 낮 시간에도 거래할 수 있게 일부 증권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네. 뭐 일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내 상장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시간에 할 수가 있고 또 별도의 환전이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 또 매도 시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고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단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게 있고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뭐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IRP든 이런 연금 계좌에서 여기 ETF는 편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예, 국내 상장 ETF는 이제 편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또 세금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뭐 여기 ETF 같은 경우에는 금융종합 가세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양도 차익을 20% 일괄 가세하는 부분이 있고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15.4% 과세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에 따라서는 뭐가 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아무리 좋은 뭐 배당주라고 하더라도 투자자한테 맞아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배당 귀족 지수의 투자는 타이거 미국 S&P 배당 귀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자한테 맞을까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배당 성장, 배당 귀족주의 특징, 그러니까 변동성을 일부 줄이면서도 일정 부분의 성장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투자자분들한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위험 자산이니까, 주식이니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걸 누리면서, 그렇다고 뭐 성장을 아예 놓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조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거에 유난히 조금 시장 하락폭이 컸던 것들을 몇 가지 뽑아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했을 때, 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그리고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또 시장이 좀 빠졌었는데, 이 구간의 연간 수익률을 보면 S&P 500 지수보다 S&P 500 배당 귀족 지수가 하락폭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방어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올해 들어서도 시장이 좀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네. 올해도 역시 S&P 500 일반 지수보다 배당 귀족 지수의 하락폭이 훨씬 더 적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1990년부터 매년 이게 월별로 수익률을 쫙 펼쳐서 이제 S&P 500 지수와 배당 귀족 지수 어떤 게 수익률이 월간 수익률이 좋았냐를 뽑아보면 전체 구간으로 보면 승률이 딱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건데 네. 이걸 하락월에만 한정해서 보면 배당 귀족 지수가 승률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 기간에 확실하게 방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로도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약간 좀 강한 특징은 안정성. 그러니까 안정성이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낮고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좀 선방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안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자가 좀 길게 보유할 만한 네. 그런 주식인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어쨌든 이제 성격상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접근할 때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연금 계좌, 세제 적격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비자발적으로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약간 투자적으로 접근할 때 막 기술 추천으로 팍팍 오르고 막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맞고, 그죠?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꾸준히 그렇게 뭔가 좀 자산을 불려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검토해볼 만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 미국 S&P 배당 귀족의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좀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방금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성장주처럼 시장이 딱 반등하는 시기 엄청 네.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은 아니다 보니까 주도주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인데 4월 말 기준으로 이제 업종별 비중을 보면은 필수 소비재가 22%, 산업재가 19%, 소비재랑 헬스케어가 각각 12%, 금융이 11%, 그러니까 IT 비중이 3%에 불과하거든요. 네. IT의 성격을 생각하면 사실 테크 기업들은 이익이 나면은 이거를 배당으로 하기보다는 좀 투자를 많이 하는 성향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배당 쪽이랑은 거리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중만 보더라도 테크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반등해서 간다면 이런 배당 성장주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이 꾸준하다는 말 자체가 해당 기업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성장성도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 구간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해 보일지언정 이 타임테이블을 좀 펼쳐서 보면은 수익도 어느 정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배당 귀족에 대한 또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ETF 상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요, 깔끔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인트를 좀 이제 정리해서 네. 크게 3가지로 오늘 설명드린 타이거 S&P 500 배당 귀족 ETF의 장점, 투자 포인트를 이제 좀 3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5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하게 지급한 것을 넘어서 계속 늘려온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해당 기업이 굉장히 펀더멘털도 견고하고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보인 기업이다라고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첫 번째 매력이고요. 더불어서 단순히 배당금뿐만이 아니고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좀 변동성 시기 시장 빠졌을 때 하락
방어폭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 마지막으로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필수 소비재 기업, 더불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1등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했지, 요즘에 또 워낙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상품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배당 귀족 종목에 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 모든 뭐 투자 대상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걸 투자하면서 정말 막 무슨 나스닥 기술처럼 막 테슬라처럼 그렇게 상승하는 거 바라면 안 되겠죠. 반면에 이렇게 하락장, 좀 주가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안정적으로 뭔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니까, 여러분의 투자자 성향,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뭐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셨다가 또 시적절할 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종욱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